주에 이어서 그 극수필 네 번째 인어공주와 이어서 보는 관련 문제는요, 현대시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현대시의 첫 번째는요, 나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규추로라는 시고요. 두 번째는요, 송수건의 들꽃 아래서라는 시입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 시를 내가 선정한 이유는요, 인어공주라는 그 작품에서도 보다시피 딸이 처음에는 아빠와 엄마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공상맞고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점점 그 아빠 엄마를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 첫사랑을 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희덕 씨 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고 하니,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저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나랑은 맞는 점이 없는 그런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죠. 근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도 이 두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내가 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냥 얘는 흰 꽃과 분홍 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의 빛깔이 있구나.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나 많은 그 나무는, 그러니까 인어공주에서 치자면은 엄마와 아빠가 되겠죠. 엄마와 아빠의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인데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듣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죠. 조금 흩어진 어대 먼데 닿았 꽃잎들이 먼데 닿았을 무렵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제 오곳이 복숭아 나무 그늘에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복숭아 나무 그늘에 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뒤로 가면서 복숭아 나무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복숭아 나무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의 소재는 등나무입니다. 등나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심어 놓으면 쪽쪽쪽쪽쪽 무슨 담쟁이 동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여기 씨를 심어 놓으면 쪽쪽쪽쪽쪽쪽쪽 올라가서 여기 그늘을 만들어주는, 뼈대만 만들어주면 여기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등나무꽃,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등나무 아래에 기대어 서서 보면요,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 이건 나의 과거겠죠. 이제는 요거는 이제 꽃에 대한 등나무의 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과거라기보다는요, 잘게 묻혀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든 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이거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등나무 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등나무 꽃에 관한 이야기고요.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이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진,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흘러내리니까 이게 발 같은 거죠. 발이라는 것이 햇볕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발이라고 하잖아요. 젖은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뭐가?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 굉장히 이걸 보고 나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밑뿌리야 뿌리, 땅 아래에 서 있는 뿌리야 뭐 지멋대로 막 뿌려 있다 하더라도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이렇게 꼬여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 그러니까 등꽃처럼
너와 나랑 이렇게 꼬여가면서 인연을 맺어가면서 좋은 꽃들이 피어가는 것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요거는 옥빛 구슬이라는 것은 아마 내 생각에는요, 이게 등나무 씨앗이 아닐까 싶은데요. 등나무 씨앗이 무슨 콩깍지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 파란 옥빛 구슬이라는 것을, 이게 등나무 씨앗이 콩깍지처럼 돼 있는데 이게 탁 벌어지면서 무슨 딱총 소리처럼 딱딱 선 소리가 나요. 그렇게 꺼내드는 은은한 옥빛 구슬이, 그러니까 등나무 껍질이 콩깍지가 열리는 같은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오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가오하나는 정답은 2번이 되려나요? 모두 대상의 외향적인 특징, 그러니까 하나는 복숭아 나무, 복숭아 꽃이 될 거고, 하나는 등나무 꽃이 되겠죠. 등나무 꽃 같은 것을 통해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걸 오늘 뭘 알 수 있냐면요, 당연히 뭐 이거야. 복숭아 꽃이라는 것은, 복숭아 꽃은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서도 등꽃송이를 보고 나서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을 물결이 이렇게 녹아 흐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적절한 것이 하나씩은 전부 다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꼭 나한테 의심 가는 것이 있다면 선생에게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에는요, 아주 유명한 공감각심상이라고 하는 거죠. 두 종류의 감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인데 이것이 마치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해서 시각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의 이미지를 시각의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고, 반대로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바꾼 것이 있다. 그리고 소리 없는 모양을 청각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전이시킨 거를, 제대로 된 걸 찾으라,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거 가장 적절한 것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복숭아 나무 그늘, 이건 그냥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그냥 시각이잖아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을 청각적 이미지로 변이시켰다는 것이 니은이라는 건데요. 구슬 같은 소리라는 건데요. 죽음같이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청각이죠. 이거는 구슬 같은 소리를 그냥 낸다는 거니까 청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켰다고 볼 수 없이 그냥 니은은 그 자체로 청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의, 이거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은은 이건 그냥 청각이잖아요. 이건 따로도 별로 둘 사이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화자의 불안함을 부각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화자의 불안함하고는 이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은 좋은 꽃의 파란 옥빛이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은은한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은은한 소리라는 것이 등나무 열매가 까지는, 콩깍지가 까지는 그 은은한 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옥빛 구슬, 파랗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으로 이렇게 전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된 것은 좋은 꽃의 파란 옥빛이 나타낸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등꽃이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정서로 환기된다. 요 뒤에 내용도 무난합니다. 적절한 것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평발을 밟고 가는 구름의 시각적인 움직임을 청각적인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타 칩시다. 세모.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등나무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움직임을 청각적 이미지로 만들었다. 구름이 아니라 등나무 껍질이 까지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름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복숭아 나무 교추로는요, 화자가 대상에 대해 이해해가는 변화의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대상의 거리감을 느꼈는데 나중에서는요, 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대상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서로 교감을 나누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여러 겹을 가진 나무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 편견,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에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리감은 두 사람의 만남을 유예한, 그렇게 좀 시간이 걸렸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요. 이런 거는 스스로의 성찰한 태도가 부족했던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런 거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여러 겹의 마음을 잃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잃는데 오래 걸렸다는 반성이겠죠. 복숭아 나무 그늘에 오기 싫었는데 이제는 와서 저녁 오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이제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